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20일 월요일 오후 7시 5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들이 좀 겹쳤는데요. 근데 트럼프의 발언이 일단 시장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중국과의 긴장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예, 요거. 그리고 또 하나의 호재는 뭐냐면 지역은행 긴장감이 많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 지역은행들이 지난주에 그 부실 채권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손실 이런 걸 좀 발표를 하면서 분위기가 안 좋았죠. 그죠? 이것 때문에 시장 지수가 확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무디스, 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지역은행들의 불안이 그 금융시장 전체를 흔드는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그런 가능성은 낮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장이 또 많이 안정되기도 했죠. 예. 그리고 시장 상승한 또 하나의 이유는 뭐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기업 실적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데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죠?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률 자체는 많이 크지 않습니다. 요즘 변동성을 고려해 보면요, 그죠? 뭐 하루에 2, 3%씩도 하락할 수 있는데 0.5% 상승한 걸 보면 상승률은 그리 많지는 않은데, 근데 이 어제 저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말씀드린 게 미국 증시는 지금 조정이 좀 심화될 가능성도 있고 지금 그런 좀 불안한 시기다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승 전환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일단 미국 증시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단기 바닥이 아니고 이제 약간 중기적인 어떤 이런 쌍바닥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어젯밤 그 금요일 날 밤 상승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많이 안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미국 증시 보면서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지수가 빠진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때문에라도 좀 불안하긴 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장이 비록 0.5%밖에 안 올랐지만 변동성은 지난 금요일에 뭐 7%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시장이 좀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 위기의 순간에서 뭐 트럼프의 발언과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이 미국 증시가 좀 많이 안전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저는 여전히 개인적으로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좀 급락의 가능성이나 좀 이런 불안감이 좀 남아는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변동성 같은 게 이 지수의 움직임에 비해서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그죠? 오랜 그 시장의 오랜 상승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너무 오랫동안 눌렸기 때문에 그죠? 이게 결과적으로 시장의 오랜 상승 피로감 때문에 이 언제든지 한 번쯤 더 급락이 나타나고 이럴 가능성, 이런 불안감이 미국 증시에는 지금 내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한국 증시도 미국 못지않게 장기간 오랫동안 올해는 상승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지금도 더 힘을 써서 상승하고 있는 과정 중이라 갖고 한국 증시는 뭐 그다지 아직 걱정이 되는 면은 없고 미국은 그 오랜 급등, 뭐 오랜 상승의 피로감을 이제서야 좀 해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피로가 다 풀렸는지 솔직히 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물론 금요일날 밤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단기적인 혹은 중기적인 쌍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을 어느 정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 많이 좀 안정이 되긴 했으나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그죠? 변동성이 여전히 좀 불안합니다. 여전히 여기가 고점인지 우리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좀 더 필요합니다. 좀 더 이 확인이 필요해요. 지난 이제 금요일 날 변동성 기준으로 보시면요. 그 중요한 마디 가격이 어디냐면 40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40이란 가격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 지난번 전저점입니다. 2024년 7월 달에 나온 저점인데요. 이 자리가 이제 지금 저항으로 역할을 하고 있죠. 그 자리가 저항인데 어젯밤 그 금요일 날 밤에 그 자리를 못 넘으면서 시장이 많이 안정이 된 겁니다. 변동성이 훅 빠졌죠. 안정이 되긴 했는데 근데 가만 보시면은 이거 한 방으로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확신을 할 수가 없다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5일선을 계속해서 쭉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 밤에도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밤에도 마감이 5일선 위에서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게 이제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얘도 조금 피곤해서 조금 좀 조정이 나온 거지. 상승 중 가벼운 조정이 나온 거지. 이거 한 방으로 고점이 나왔다. 이제 앞으로 변동성이 계속 안정된다라고 할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일선 계속해서 타고 올라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시간 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게 5일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석적인 대응은 뭔가요?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눌림시 매수입니다.
오래간만에 잘 올라가다 5일선 밑으로 딱 떨어졌어요. 한 번쯤 빠질 수 있죠, 그죠? 한 번쯤 믿고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벼운 조정이라는 겁니다. 얘가 과연 진짜 여기가 고점인지, 그죠? 아직도 여기가 고점이 아니라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미국 증시는 조금 좀 더 바닥 확인이 필요하다. 바닥 확인이 필요하다라기보다는 이제 한 번쯤 계속해서 좀 흔들릴 수 있는, 아직까지 좀 그 불안한 씨앗이 남아있는 좀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제 변동성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지수 측면에서 보시자면은 이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25,00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25,000이라는 자리를 완전히 돌파한 척할 수 있는지,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아직 못 넘었죠, 그죠? 그래서 여전히 미국 증시 나스닥 기준으로 봐서도 이렇게 어떤 쌍고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남아 있어서 아직까지 조금 불안하다고 보여집니다. 미국 증시는요. 미국 증시가 하여튼 금요일날 상승하면서 보여준 모습은 보다 쌍바닥 만들었다.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뭐 시장이 좀 많이 안정됐을 가능성은 높긴 한데, 어쨌든 여전히 한 번쯤 그 시장이 좀 푹 하고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25,000을 넘지 못했고, 변동성이 그렇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지금 현재 시간 내에서 25,075니까 야 네가 말한 25,000을 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긴 있는데, 이거는 아직 개장하기 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이럴 때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30분봉입니다. 나스닥을 30분봉으로 본 건데, 분봉으로 보면 조금 좀 그 저항이 좀 더 보이긴 합니다.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25,000이 중요한 저항이었지만 지금 이건 30분봉이죠. 30분봉으로 봤을 때는 25,100이란 자리가 이렇게 저항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봉에서는 25,100이 저항인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25,070이니까 분명히 넘어간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불안한 거다. 미국 증시는 솔직히 아직까지 조정이 좀 진행 중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당장 뭔가 좀 시원하게 오르더라도 언제나 그 한편에는 그 급락의 위험이 좀 도사리고 있는 좀 그런 좀 잠재적인 폭탄이 심지가 아직도 심지에 불이 꺼지지 않은 이런 상황 정도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비록 쌍바닥은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지만요. 어쨌든 조금 불안한 측면이 있습니다. S&P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S&P 지수는 더 눈에 띄죠. 그죠? S&P 지수 어디를 넘지 못했죠? 여기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가 25,000에 해당하는 비슷한 자리라 말씀드렸죠. 나스닥의 25,000과 비슷한 자리. 6,750인데 그 자리가 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S&P 같은 경우는 좀 더 좀 불안한 뭐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그 폭탄이 완전히 심지가 불이 꺼지지 않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이렇게 일단 쌍바닥 가능성 좀 있긴 있으니까 주식을 좀 사보긴 사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비중을 분명히 어느 정도 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몰빵으로 막 지금 들어가기는 지금 이제 급락의 가능성이, 그죠? 급락의 심지에 아직 불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이야기한 것 같고요. 하여튼 나스닥은 좀 전에 보셨던 S&P보다는 분명히 힘이 좀 더 강하죠, 그죠? 그러니까 일봉상에서 보면 25,000을 금요일 날 살짝 넘어가는,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를 넘어가는 모습도 보였잖아요. 이렇게 나스닥이 강한 거는 반도체가 그래도 짱짱하게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반도체는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렇게 비록 좀 하락했지만 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3거래일간 이렇게 5일선 위에 안착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수는 비록 위쪽이 이제 무거운 저항이라 갖고 지금은 상승 탄력이 없습니다만은, 이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강하게 주식을 팔아치우질 않는다는 거를 지금 그런 모습을 지금 반도체 지수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는 좀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이렇게 강해버리니까 나스닥이 그렇게 강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반도체는 안 빠지겠다고 막 지금 버팅기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굉장히 강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강한 친구가 만약에 S&P 지수에 있는 뭐 지역은행 이런 것들이 말썽을 일으켜갖고 훅 빠진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반도체는 여전히 매수로 강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반도체가 여전히 대장이다.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죠? 지금 주식시장이 전 세계 증시가 이 4월 달부터 막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상승의 주요 이유는 반도체 랠리, 또 그리고 하나는
화폐 가치가 뭐 상실된다는 거에 대한 그런 반발, 어떤 그런 대응으로 주식을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상승의 주요 원인이죠. 이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그러니까 이런 상승의 핵심 이유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짜잘짜잘한 악재가 나오면서 지금 조정이 진행 중인 거죠. 짜잘짜잘한 악재, 뭐 트럼프의 발언, 짜잘짜잘한 악재, 뭐 아니면 뭐 지역은행과 관련된 그런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가벼운 조정의 이유로, 그러나 여전히 이 시장이 이런 주요 상승의 원인을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버티고 있긴 하나, 아직 이 심지가 타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좋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 쿵 하고 빠질 가능성이 미국 증시는 조금 남아있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지역은행들 주가가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 이거 지역은행 문제가 됐던 지온이라 읽어야 되나, 하여튼 은행인데, 보시면 급락했다가 이렇게 좀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게 바닥을 만드는 그런 신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바닥 확인이 되지 않은 겁니다. 지역은행을 모아놓은 ETF가 있거든요. 그 ETF 같은 걸 보셔도 뭐 그런 모습입니다. 이 급락을 하면서 아래쪽으로 일단 뭐 매도 신호가 나타나긴 했는데 반등을 하긴 했지만은 반등이 그렇게 의미 있는 반등은 아니다. 그냥 하락이 둔화된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은행들이 조금 좀 더 불안할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근데 이제 뭐 지역은행들 이슈는 사실 지역은행 이슈가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지역은행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진다고 하면은 그거는 반도체 매수의 기회가 될 겁니다. 그죠? 이거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슈 때문에 뭐 지금 시장이 막 크게 흔들리고 지금 막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거는 아직 그런 신호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죠? 사실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뭐 차라리 그런 거예요. 지금 지역은행 때문에 벌벌 떨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파월 의장이 지난주에 QT 종료 가능성 언급했잖아요. 이런 걸로 인해서 유동성이 더 풀릴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오히려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유동성이 더 풀린다고 하면은 2번을 또 자극하게 되죠. 그죠? 이 화폐 가치가 또 떨어질 수 있다. 뭐 그런 사람들의 우려를 또 자극하게 됩니다. 이런 우려는 또 주식을 또 끌어올리는데 또 한몫할 거고요. 아무튼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지금까지 주식시장의 성과가 올해 4월부터 해서 매우 좋은 상황인데, 이렇게 좋았을 때는 통상적으로 연말까지 12월 뭐 말까지 쭉 이렇게 강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마인드로 계속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4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쉬지 않고 랠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솔직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뭐 어떤 측면에서 지금 이게 싸다라고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조금 비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저 BOFA, 뭐 펀드 매니저 서베이 그런 거 보면은, FMS 뭐 이런 걸 보면은 현금 비중이 굉장히 낮아 있고, 일부 또 그리고 시장의 심리가 굉장히 좀 과열되어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긴 있거든요. 비록 이제 CNN 심리 지표는 지금 공포 단계로 들어서긴 했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뭐 일부 업종들이 좀 공포인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지금 반도체 굉장히 뜨겁죠, 그죠? 아직까지 심리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은 지금이 어쨌든 주식이 싸고 그런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다라고 해서 막 추세적으로 빠지려는 그런 모습은 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부담스럽지만 더 올라가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하방 베팅하면은 안 된다 이겁니다. 또 그리고 약간 좀 부담스러운 시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주식이 한 발 담그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비중은 좀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 시장이 막 대폭락해서 막 추세적인 하락으로 빠질까봐 그래서 현금을 들고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혹시나 이제 한번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큰 시기이기 때문에 훅 빠지면 그때 주식을 사기 위해서 현금 어느 정도 갖고 있으라는, 그것도 이제 긍정적인 차원에서 약간 그죠? 어떤 좋은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그런 관점에서 현금을 좀 보유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굉장히 튼튼하다. 미국 증시 좀 많이 안정되긴 하다. 많이 안정되긴 했다.
이런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또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 주 후반부에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좀 많이 있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테슬라와 인텔의 실적 발표 이런 것들 좀 잘 주목하셔야 되겠고, 금요일 날인가 미국 물가 지표 발표되거든요. 그런 것들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이번 주에 그 많은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니까 그런 거를 좀 잘 보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이나 다른 것 좀 보자면은 주식시장이 급격히 안정됐습니다. 그죠? 지난 금요일 날에 좀 순간적으로 많이 안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쌍바닥 가능성 보이기 때문에 채권은 좀 좋은 소식이 아니죠. 그죠? 채권은 그래서 음봉을 맞았으나 뭐다? 눌림시 매수가 아직까지 정석적인 대응입니다. 여기 지난번 직전 고점이죠. 여기를 돌파한착해서 지금 더 잘 가는 건데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 자리까지 이때 그래서 이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수 이런 생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다만 이제 지금 채권의 탄력이 좋은 때는 아니다. 지금 채권이 막 올라가고 이제 그런 채권의 썩 우호적인 그런 때는 지금 아닌 그런 겁니다. 다만 어쨌든 바닥은 만들었으니 찔끔찔끔 올라간다. 뭐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외환 시장은 뭐 계속해서 답답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딱히 어떤 막 그 눈에 띄는 막 그런 움직임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그리고 뭐 원자재들도 뭐 그냥 적당히 움직이고 있는데 금값이 무지하게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그죠? 요게 좀 독특한 특징이죠. 그리고 저기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보시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여기 있는 전저점을 지금 사실상 위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더 빠진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 뭘 이제 떠올리셔야 되냐면은 물가가 안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국제유가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뭐 지금까지 올랐던 물가가 확 떨어진다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 물가 지표, 그죠? 우리가 그 어떤 뭐 통계 기관이나 미국 정부 이런 데서 수집을 하는 그런 기관에서 발표하는 물가 지표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유가 떨어지는 거는 그죠? 인플레이션 뭐 완화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런 것도 지금 주식시장에 좀 좋게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아무튼 국제유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면은 이건 또 경기가 안 좋아서 떨어지는 것일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뭐 그러니까 그 국제유가가 막 떨어지는데 여기다 이제 시장이 미국 경제 둔화 우려 이런 걸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막 대폭락을 해버리면 그거는 또 주식시장에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게 찔끔찔끔 저렇게 이 투자자들의 눈에 잘 띄지 않게 찔끔찔끔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는 사실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유가가 굉장히 지금 그죠? 하향 안정이 돼가고 있네요. 그죠? 좀처럼 위로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덕분에 뭐 채권이 바닥을 다지고 있고 주식시장이 인플레 우려를 잊으면서 찔끔찔끔 또 계속해서 올라가는 뭐 그런 모습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한국 증시는 뭐 미국 이런 거하고 사실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좀 다소 뭐 비이성적인 뭐 그런 상승까지 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아무튼 잘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부담스럽지만은 그래도 매도 신호가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 올라간다고요. 계속 일단 그리고 지금 이제 코스닥이 약간 좀 눈에 띄는데, 코스닥이 이제 오늘 전저점에 도전을 하더라고. 지난 직전 고점에 도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슬슬 이제 코스닥이 좀 힘을 좀 받으려는 뭐 그런 게 아닌지 좀 싶습니다. 오늘 좀 내용을 보시자면은 보시다시피 뭐 물론 오늘도 하이닉스가 4% 올라서 뭐 이런 이야기하기 조금 애매할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덜 올라야지 이제 다른 종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0.2%이 정도면은 안 오른 거죠, 그죠? 오늘 삼성전자가 이렇게 적게 움직여서 그런지 오늘 그래도 코스닥으로 조금 좀 돈이 들어왔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대형 반도체가 한국 증시에서 지금 대형 반도체가 너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돈을 많이 빨아먹고 있어서 다른 종목들이 움직일 생각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삼성전자가 저렇게 상승이 좀 둔화되는 날에 오늘 코스닥에 그동안 한동안 굉장히 소외받던 뭐 이런 제약바이오 친구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은 일단은 코스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 친구들이 의미 있게 추세적으로 움직일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보긴 해봐야겠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그죠, 한동안 삼성전자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친구들도 이제 한 번쯤 관심 가져보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힘이 빠졌지만은, 삼성전자가 비록 오늘 상승이 둔화됐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반도체가 완전히 다 죽은 건 아니죠, 그죠? 하이닉스 같은 친구들 여전히 빨갛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생각들은 있다 보니 코스닥에 있는 이 반도체 친구들도 조금 강하게 움직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하여튼 조금 쉬어야지 코스닥도 움직이고 다른 친구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좀 생각하셔야 되겠고, 이렇게 된 김에, 네. 오늘부터 해서 이제 슬슬 이제 코스닥이나, 네, 이제 오늘부터 슬슬 삼성전자에 힘이 빠지고 다른 친구들로 좀 돈이 좀 들어가는 게 아닌지, 순환매가 도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삼성전자 실적도 다 나오고 했으니까, 그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했으니까 이젠 다른 종목으로 좀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요 정도 생각해보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코스닥이 뭐 오늘 좀 움직였다, 제약바이오가 움직였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죠? 삼성전자가 좀 쉬니까 오래간만에 이쪽 막 금융이라든가 운송장비 부품 뭐 이쪽도 그죠? 이쪽에 방산주도 있죠. 이런 친구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다 봤습니다. 하여튼 지난주에 막 옵션 시장이 너무 이상하게 움직이는, 막 풋옵션 외가까지 움직이는 그런 독특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어떻게 나중에 작용이 되려는지는 일단은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요즘 하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옵션 시장에서 좀 굉장히 수상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는 있다. 나중에 뭔가 대가를 치르긴 치를 텐데 일단 지금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다 뭐 본 것 같고요. 다른 나라들 뭐 가뿐하게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죠?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 증시 상승 탄력을 좀 많이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급락하고 싶은 생각도 당장은 일단 없어 보입니다. 그죠?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못 넘는 모습이고, 아래쪽으로 또 확실하게 가려면 여기를 붕괴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죠? 중국 증시 답답한 모습인데, 당장은 일단 위쪽으로 좀 우세라고 보긴 보지만은, 그 상승 탄력은 죽어 있다. 그죠?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일본 증시는 뭐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뭐 나쁘지 않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우상향,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독일 증시도 뭐 보시다시피 어쨌든 답답한 그런 구간입니다. 미세하게나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조금이라도 상승의 힘이 강한 그런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당분간 뭐 어떤 특별한 뭐 위험 같은 건 일단 뭐 잘 보이지 않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식이 강한 그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